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누워 있어야지. 그래야 잠이 온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늦은 밤의 어떤 행동이 오히려 숙면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어온 상식은 단순합니다. 늦은 밤에 움직이면 잠이 달아난다. 그러나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벼운 활동은 뇌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깊은 수면을 돕는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이끌까요? 또 어떤 습관이 반대로 뇌를 각성시킬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숙면을 돕는 4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거리를 초월해 우리는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과 뇌의 정리, 면역력 강화까지 담당하는 생명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과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과연 이 길이 정답일까요?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고령자 대상 실험에서 밤 10시 이후 15분간의 가벼운 산책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깊이를 20% 이상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보통은 늦은 밤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과학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두고 학계의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늦은 활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활동의 강도입니다. 과격한 운동은 분명히 잠을 깨우지만 아주 가볍고 느린 활동은 오히려 뇌파를 안정시키고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반전의 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4분의 1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여러분은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불면증에 지지 않겠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도 놀란 반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밤에 걷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더 잠이 달아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늦은 밤 단 10분의 가벼운 산책은 뇌를 차분히 진정시키고 숙면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면서 뇌는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효과가 특히 노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가 이를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니 머리가 맑아지고 오히려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온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리듬의 회복입니다. 뇌는 낮 동안 받은 과도한 자극을 정리하지 못하면 쉽게 각성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걷기는 이 혼란을 차분히 정돈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불면증 약에 의존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도 눈이 스르르 감겨요. 약을 끊고 나니 아침에 머리도 덜 무겁고 기운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산책은 가볍게 짧게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오히려 심장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주변의 바람과 소리를 느끼듯 걷는다면 몸은 자연스레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밤 산책은 안전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혼자 외진 길을 가지 마시고 아파트 단지 아니나 밝은 거리를 고르세요. 환경을 바꾸면 불안은 사라지고 남는 건 차분함뿐입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사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밤에 하는 짧은 산책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빛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이 늘어난다고 아는데 규칙적이고 평온한 활동 역시 이 호르몬을 돕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걸음 하나하나가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셈이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10분의 산책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약보다 안전하고 돈도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가장 단순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누워서 눈만 감고 괴로워하던 시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간을 바꿔보십시오. 잠들지 못해 뒤척이던 30분을 10분의 산책으로 바꾸는 순간 남는 20분은 깊은 잠으로 채워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역시 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수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늦은 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음료 한 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지만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은 놀랍게도 숙면을 돕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지나 위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의 천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체는 천을 낮추기 위해 자연스러운 냉각 반응을 일으키죠. 바로 이 과정에서 몸은 편안해지고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독일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카모마일 차를 매일 밤 마신 그룹과 그냥 물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카모마일 차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42분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허브차의 효과는 플라시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차 자체가 아니라 나는 이 차를 마시면 잘 잘 거야 라는 믿음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그렇다 해도 믿음으로 숙면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몸에 유익한 결과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늦은 밤 따뜻한 보리차나 유자차를 천천히 마셨을 때 몸과 마음이 풀리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장이 따뜻해져서가 아닙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뇌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면 몸은 밤에도 갈증을 느끼고 그 불편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료 한 잔이 갈증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잠에 드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평생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불면이 심해지자 저는 커피 대신 루이보스 차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죠. 그런데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덜 깨고 아침이 훨씬 상쾌합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바꾼 것뿐인데 수십 년 묵은 불면에서 벗어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차가 아니라 술 한 잔이 잠을 부른다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술은 잠을 부르는 듯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빼앗습니다. 반대로 허브차나 따뜻한 물은 부드럽게 조용히 몸을 잠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약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몸을 달래줄 것인가?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잡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뇌가 분주하게 돌아가면 몸은 누워 있어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짧은 글쓰기 습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저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고마웠던 순간, 혹은 내일 해야 할 일을 몇 줄 적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뇌는 마치 서랍을 정리하듯 그 뒤엉킨 생각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고 수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수면장애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잠들기 전 15분간 해야 할 일을 적도록 했습니다. 단 5일 만에 이들의 평균 입면 시간이 25% 단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글쓰기는 뇌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디톡스와 같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듯 든 일기를 쓰면 가슴이 가벼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사실 글쓰기는 대화와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대가 종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가 우리가 안고 있던 불안을 조용히 흡수해 줍니다.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영국 심리학자들은 감사일기가 숙면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오늘은 이런 일이 힘들었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점이 고마웠다 라고 적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긍정적인 기억이 강화되면서 뇌는 안전과 만족감을 느끼고 쉽게 안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글쓰기는 오히려 걱정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길게 쓰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짧게 간단히 긍정적인 마무리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한 72세 여성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불안 속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잠자리에만 들면 내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3줄만 써보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그분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눈이 절로 감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며 30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책을 펴고 단 5분, 3줄을 적으시겠습니까? 작은 글이 여러분의 뇌를 진정시키고 몸을 잠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책 하나를 침대 옆에 두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몇 마디가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공통된 문제는 몸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근육의 경직은 밤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쉽게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늦은 밤 가벼운 스트레칭이 숙면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 속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다시 말해 몸에 있는 긴장 버튼을 끄고 회복 모드를 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다리, 어깨, 목 같은 큰 근육을 풀어주면 뇌까지 긴장이 완화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허리가 뻐근해 잠을 못 이루다가 가볍게 몸을 돌리고 기지개를 켠 뒤에야 편안히 잠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근육의 이완이 신호가 되어 뇌도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밤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주 동안 매일 10분간 단순한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효율이 23%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의 스트레칭은 약물보다 부작용이 없고 효과는 지속적이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운동이라서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격렬한 요가나 근력 운동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러나 단순히 팔을 늘리고 다리를 가볍게 당기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오히려 수면을 준비시키는 명상과 같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4세 남성분이셨는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었죠. 제가 알려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보세요. 단 2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쥐가 줄고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밤 누워서 답답하게 뒤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대 옆에서 단 5분간 어깨와 다리를 늘려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움직임이 뇌와 몸을 동시에 이완시키며 숙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스트레칭의 직접적인 수면 효과보다는 긴장 완화와 불안 감소가 간접적으로 잠을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레 잠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낮 동안 쌓인 긴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몸은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며 뇌를 각성 상태로 붙잡아둡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은 이 기억을 지워주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오늘 밤 불면증을 이기는 열쇠는 거창한 약도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늘려주는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숙면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뉴스 좀 보고 자야지. 게임 몇 판만 하다가 혹은 손주 사진 한 번만 더 보고 자야지.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불면증을 키우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블루라이트는 뇌 속 시계인 송과체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몸에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은 나처럼 깨어있으라 명령받습니다. 누워있어도 마음이 계속 분주하고 눈꺼풀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0분만 하겠다던 스마트폰 사용이 어느새 1시간을 넘기고 새벽이 다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불면증의 실체입니다. 의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자기 전 2시간 이내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늦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 REM 수면의 비율이 크게 줄어 다음날 피로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차라리 책을 읽거나 앞서 말씀드린 글쓰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일부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콘텐츠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음악이나 명상 오디오북은 오히려 숙면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뉴스 기사나 빠른 게임은 뇌를 각성시켜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기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이죠. 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밤 손주의 사진을 보며 행복하게 잠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본 날은 더 뒤척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진을 본 뒤 다른 영상, 다른 메시지를 이어서 확인했기 때문이죠. 제가 권한 건 잠들기 1시간 전엔 사진도 뉴스도 게임도 멀리하세요.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보세요. 그분은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눈이 훨씬 빨리 감겨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기기를 멀리 두고 몸과 뇌가 진정될 시간을 줄 건가요? 선택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수십 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면의 원인이 아니라 불면 때문에 스마트폰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미 잠이 오지 않으니 습관적으로 기기를 켠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이든 결과든 스마트폰은 불면을 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숙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단순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바꾸고 내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허전한 속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찾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편안해지겠지. 사실입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갈, 국물 한 모금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전입니다. 늦은 밤의 야식은 오히려 숙면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의학적으로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이면 최소 3시간 동안 활발히 움직입니다. 소화기관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뇌가 자자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몸은 쉼과 활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결과 얕은 잠만 오가며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를 채우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정작 새벽에 자꾸 깨는 경험 말입니다. 위가 소화 활동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마치 경비원처럼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혹시 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수면센터에서는 밤 10시 이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 효율이 평균 17%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소량의 건강한 간식은 오히려 숙면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쪽은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을 제공해 몸을 이완시킨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과식과 기름진 음식은 해롭지만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66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이거 먹어야 마음이 놓이고 그제야 잠이 와요. 하지만 문제는 아침이었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낮에는 기운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라면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혹은 삶은 고구마 반 개만 드세요.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위장을 혹사시키는 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가벼운 대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은 위장이 아니라 뇌와 몸 전체가 쉬어야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 먹으면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조금이 누적되어 몸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혹은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숙면의 길입니다. 야식은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도 깊은 잠을 앗아가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던데요. 실제로 술은 처음에는 뇌를 억제하여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이 수면제처럼 작용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늦은 밤의 술자리는 숙면을 파괴하는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GAB를 자극해 일시적인 진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부산물이 발생해 신경계를 다시 자극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새벽에 자꾸 깨고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을 마시고는 바로 잠들었지만 2~3시간 만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 수면의 함정입니다. 몸은 쉬는 듯 보이지만 뇌는 계속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하버드대 수면연구소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알코올은 입면 시간은 단축시키지만 REM 수면을 억제해 뇌의 회복 기능을 방해한다. 쉽게 말해 술은 빨리 잠들게는 하지만 잠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빠지며 하루 내내 피로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어떤 학자는 적당량의 와인은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적당량은 대체로 반잔 이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잔이 2잔이 되고 어느새 취기가 도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해로운 영향만 남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나는 술 없이는 못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소주 2~3잔이 그의 잠버릇이었죠. 그러나 불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가 늘 따라왔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대신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술을 줄이니 새벽에 덜 깨고 아침이 훨씬 상쾌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잠을 위해 술잔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술 대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알코올은 잠을 돕는 듯 하지만 결국 숙면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술이 불안을 완화해 인면을 돕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면의 깊이와 질입니다. 술로 잠들면 몸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숙면을 위한 진짜 선택은 술잔이 아니라 차분한 호흡과 따뜻한 음료, 그리고 가벼운 습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커피를 오후까지만 마시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학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몸속에 남아 밤이 깊도록 수면을 방해합니다. 의학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5-7시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저녁 9시가 되어도 몸속에 절반 이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페인이 몸을 떠나는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결국 60세 이후에는 낮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자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커피 마신 지 한참 됐는데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새벽까지 뒤척였던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카페인 잔존 효과입니다. 눈은 감기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국립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낮 12시에 커피 200ml급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밤 11시에 깊은 수면 단계가 무려 40%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시간과 관계없이 노년층에서는 특히 장기적으로 수면을 방해한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어떤 사람들은 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카페인 내성으로 설명합니다. 즉, 매일 일정량의 카페인을 마시는 사람은 뇌가 그 자극에 둔감해져 잠에 덜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성이 쌓이면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을 마셔야 같은 효과를 얻고 결국 몸은 만성 피로와 불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오후에 커피를 2-3잔씩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늘 새벽 2-3시에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단 2주 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덜 깨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커피를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카페인의 긴 그림자를 의식하시겠습니까? 잠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의 효과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사람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고령자는 분해 속도가 느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차는 있지만 안전하게는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 선택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차, 카페인 대신 안정감. 그것이 진짜 휴식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곤을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숙면은 몸을 살리고 기억을 회복시키며 마음까지 지켜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첫째, 숙면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수리되고 근육과 뼈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은 수면의 질과 깊이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에 빠질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둘째, 숙면은 기억을 정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날 오은 것을 자고 나니 더 잘 기억난 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중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저장하며 불필요한 것은 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치매를 막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숙면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충분히 잔 날은 아침에 기분이 맑고 사소한 일에도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불안이 커집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서는 숙면을 꾸준히 취한 노년층은 우울증 위험이 6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숙면은 뇌 속에서 일종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 뇌척 수액이 활발히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이 과정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밤 뇌가 스스로를 세탁하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숙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숙면만으로 모든 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숙면 없이는 어떤 치료도 어떤 약도 제 힘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숙면은 치료의 기초이자 건강의 바탕입니다. 저에게 상담 오신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늘 우울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숙면을 회복한 지 석 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이름이 다시 잘 떠올라요. 무엇보다도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의 빛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친 몸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숙면이라는 선물을 스스로에게 안기시겠습니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여러분이 매일 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은 내일의 건강, 일주일의 활력, 10년 뒤의 기억까지 지켜줍니다. 숙면은 신이 우리에게 매일 밤 선물하는 두 번째 삶입니다. 그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늦은 밤에 뭘 하면 잠이 달아난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시간을 버티듯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반전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늦은 밤의 가벼운 산책은 오히려 뇌를 진정시킵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은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글쓰기는 불안을 털어내고 단순한 스트레칭은 몸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우리는 해롭다고 여겼던 행동들이 사실은 숙면을 돕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불면의 주범이었습니다. 침대 위 스마트폰은 뇌를 각성시켰습니다. 달콤한 야식은 위장을 괴롭혔습니다. 늦은 술자리는 잠을 부르는 듯 했지만 결국 새벽마다 우리를 깨웠습니다. 낮에 마신 커피 한 잔마저도 밤까지 남아 깊은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라고 자책하시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진실은 다릅니다. 잘못은 여러분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 연구는 불면증 환자의 70%는 실제로는 잘못된 수면 신념 때문에 잠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즉, 몸은 잠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잠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몸을 가로막는 셈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반대인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만들고 올바른 행동은 다시 믿음을 강화합니다. 저에게 오셨던 73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불면이 와도 그저 침대에 누워 고통을 참으셨죠. 하지만 제가 작은 산책과 스트레칭을 권해드린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믿음이 잘못된 거였군요. 이제는 몸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믿음, 혹시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늦은 밤엔 가만히 있어야 한다. 는 생각, 술 한 잔이면 된다는
믿음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합리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잠을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잘못된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어떤 습관이 잠을 돕고 어떤 습관이 잠을 해친다는 것을요. 잘못된 믿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해롭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숙면을 돕는 힘이 되었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깊은 잠을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볍게 걷는 10분 따뜻한 음료 한 잔, 3줄의 짧은 글쓰기, 단순한 스트레칭.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지키고 내일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야식, 늦은 술, 낮에 마신 커피와 이 작은 방심들이 모여 불면의 벽을 쌓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숙면은 약속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약 없이도 억지 없이도 몸은 스스로 잠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여전히 의문이 드시나요? 내 나이에 바꿀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수십 년간 불면을 겪으셨던 환자분들도 단 몇 주의 습관 변화로 새로운 수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평화를 피로, 대신 활력을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밤 침대 옆 공책을 꺼내 3줄을 적고 잠시 몸을 늘리고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십시오. 그 순간 몸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제 진짜 쉴 시간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뿐 아니라 수많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반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면의 사슬은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평화로운 숙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